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실제 매장은 물론이고 SNS 등을 통해서도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일본 제품 매출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불매 운동을 하면서도 일부에선 이런 행동이 불법이 아닐까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황박묘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NS 통해서요. 나 이거 안 살 거야.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건 괜찮죠? 네, 일단 우선은 특정 형태의 불매 운동이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럼 무엇이 불매 운동인지 그 의미를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불매 운동이라는 것은 사회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상품 사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도 포기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SNS를 통해서 사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자발적인 구매 포기인 거고요. 이는 소비자 권리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구매하지 말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어디까지 허용되느냐 하는 걸 텐데요. 예전에 일부 불법이라고 봤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예전에 한 시민단체의 주도로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 불매운동을 진행하면서 이 신문에 광고 중인 기업들에게 광고하지 말라고 집단으로 전화 걸기 등을 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기업들이 고객 응대 등을 하지 못해서 영업 손실을 입었고 이래서 업무 방해죄라고 판단한 적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일본 제품을 나열하고 대체하는 그 국산 제품을 소개하는 홈페이지 만들어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 홈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면 이 기업이 일본 기업이고 또 이와 비슷한 제품을 생산하는 국내 기업이 있다. 한 이 정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사지 말라고 강제적으로 강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불법은 아니고요. 법률상 강요죄는 다른 사람의 자유로운 행위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인 거죠. 네. 또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 글을 보고 이렇게 약간 비방 글도 쓰시는 맞습니다. 분 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죠? 당연합니다. 네. 지금이 저희가 불매운동 기간 중이긴 하지만 일본 제품을 사거나 일본 여행을 가는 건 개인의 자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랑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비난받은 상대방이 모욕감을 느꼈다면 추상적인 내용이라도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고요. 여기다가 비난할 의도로 구체적인 내용까지 담았다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일본 기업 앞에서 1인 시위하는 건 어떻습니까? 일단 이게 1인 시위도 시위니까 불법 아닌가라고 하실 텐데요. 네. 일단은 헌법 124조와 소비자기본법 제4조 규정을 보시게 되면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의견을 반영시키거나 아니면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인 시위를 포함하는 어떤 시위 형태의 불매 운동도 법상 인정될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위는 일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이라고 하죠. 여기에 따라서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1인 시위는 혼자 하는 거니까 사전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게 만약에 매장 앞에서 한 명씩 일정한 거리를 두고 서서 비슷한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면 상호간에 어떤 연락이 없다 하더라도 이것은 일반적인 시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만약에 매장에 들어가는 사람을 막았다면 이는 폭행이나 업무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건 문제가 될 수 있네요. 택배 노조 기사님들이나 아니면 매장 근로자들이 일본 제품 안 팔겠다, 또 배달 안 하겠다,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이 경우라면 아마 그분들을 고용한 기업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요. 하지만 미리 알리지 않아서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만 업무방해죄 처벌 대상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예고도 했었고 또 전면적인 업무 거부가 아니라 부분적이기 때문에 처벌 가능성은 좀 작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주유소에서 일본 차는 주유하지 않는다. 또 카센터에서 일본 차 수리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이 주유나 정비를 받지 않고 도로를 주행하다가 만약에 도로 위에서 정찰하게 되면 이게 심각한 도로 정체라든가 아니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게도 피해갈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는 업주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나 주유를 임의적으로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업주가 불매운동을 이유로 실제로 거부 행위를 해야만 처벌 대상이 되는 거고요. 예. 단순하게 우리는 일본 차를 받지 않겠다 이렇게 현수막을 거는 것만으로는 처벌 가능성이 좀 적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리고 무엇이든 좀 지나치면 문제가 되니까요. 스스로 판단하셔서 그 테두리를 좀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일본 제품 불매운동 어떤 것이 불법인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